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기 교수님 랩실 K21번 권민준, 김채린, 연재인, 이도윤, 조은수입니다. 대사 스트레스 하에서 망막색소 상피세포의 세포 소규관별 ATP 변화의 형광 이미징 관찰에 대한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표는 첫 번째, 살아있는 정상 세포에서의 ATP 레벨을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글루코스를 결핍시킨 세포 내 소기관 시간에 따른 ATP 변화 양상을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글루코스의 유무를 조작 변인으로 설정해서 특정 세포 소기관에서의 ATP 레벨을 시간별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저희의 연구 배경입니다. 글루코스를 결핍시킨 셀에서 ATP 레벨이 왼쪽 그래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는 산화적 인산화가 이 회색 부분인데요. 이게 글루코스를 제한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띄었고요. 그를 통해 ATP의 통합적 생산량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형광 이미징 사진으로는 오토파고솜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루코스를 제한시켜도 자가 포식을 통해 ATP 레벨이 유지된다는 것을 저희 연구의 가설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타겟 세포 소기관을 라이소솜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포 내 불필요한 세포 소기관이나 단백질을 아이솔레이션 멤브레인으로 싼 형태인 오토파고솜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오토파고솜은 이후에 라이소솜에서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라이소솜을 타겟 오가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변화 양상도 함께 연구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셀은 망막색소 상피세포입니다. 세포에 HTRT 효소 처리를 해서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 불멸화시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세포를 배양했는데요. 세포 배양은 외부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클린벤치 내에서 진행하고 인큐베이터를 이용해서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환경을 조성하여 세포를 배양하였습니다. 개대 배양을 하는 과정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PBS 말고 HBSS를 사용하였고, 이때 HBSS는 pH와 산투압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때 트립신 EDTA 용액은 세포를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DNA 삽입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소솜, 미토콘드리아, ATP를 형광으로 염색시켜 추적하기 위해 형광염료를 사용하는데, 이때 형광염료인 ATP 레드와 마이토트래커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겹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만 예외적으로 DNA를 삽입하여 이 DNA를 통해 발현된 GFP로 미토콘드리아의 막 단백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DNA를 삽입할 때는 이 키트를 이용하였고, 일렉트로포레이션을 통해 물리적으로 세포막의 장벽을 뚫어 DNA가 세포에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형광염료로 염색하는 과정입니다. 형광염료는 이미징 전에 삽입하며 마이토트래커와 ATP 레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배지에 넣은 후 30분 대기하여 염색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과 시간을 설정하면서 세포를 배양하였는데, 정상 세포를 글루코스 결핍 상태로 해서 경과 시간을 구분해서 세포를 배양하였고, 그 시간은 0시간, 6시간, 16시간, 24시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 후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분석할 시간인데, 형광현미경을 이용해서 경과 시간에 따른 세포 내 ATP 변화 양상을 관찰하고 저장하였습니다. 처음 0시간일 때와 비교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글루코스 결핍 정도가 심화되고, 그에 따라 사진으로 알 수 있듯이 빨간색인 ATP, 파란색인 라이소솜, 초록색인 미토콘드리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경과 0시간일 때는 빨간색인 ATP의 분포가 초록색인 마이토콘드리아의 분포와 유사하나 경과 24시간이 되었을 때는 빨간색인 ATP의 분포가 파란색인 라이소솜의 분포와 유사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 형광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관찰한 이미지에서 마이토 트래커와 라이소 트래커로 강하게 염색된 곳만을 따로 이미지로 만든 후에 이를 ATP 레드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관찰한 ATP 레드 강도 값을 데이터의 분포와 범위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바이올린 플롯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왼쪽 그래프를 보면 데이터가 아래쪽에 많이 분포해 있긴 하지만 최대값과 대체적인 분포를 보았을 때 포도당 결핍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라이소솜에서 ATP 레드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6시간에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이를 살펴보면 포도당 결핍 상태 시간이 길어질수록 라이소솜에서는 ATP 레드가 계속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6시간에서 감소하다가 그 뒤로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솜은 오토파고즘과 합쳐져서 크기가 커지거나 리소솜을 만드는 단백질을 많이 발현시켜서 크기가 커질 수 있는데 관찰을 통해 리소솜의 크기 변화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한 이미지와 얻어낸 데이터를 종합해 보았을 때 포도당 결핍이 진행될수록 라이소솜 속 ATP 레벨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ATP 레벨 또한 대체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ATP 레벨이 증가한 원인은 자가 포식을 통해 얻은 에너지원으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활발해진 것이라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를 돌아봄과 함께 추후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TP 레드 강도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리소솜과 달리 계속 증가하는 경향은 아니었던 이유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해 볼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0시간, 6시간, 16시간, 24시간의 데이터원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리소솜과 오토파고점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크기 변화와 관련해서 증가하는 양상 속에서 t는 값이 발견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따라서 추가 연구에서는 이번에 연구한 타임 포인트를 제외하고 다른 타임 포인트도 추가하여 증가하는 경향 속에서 t는 값이나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연구의 정확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도당 결핍 상태 외에도 산소 결핍 상태와 같은 다른 스트레스 상태에서도 ATP 레벨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암세포가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몇몇의 암세포가 포도당 결핍 상태에서 살아남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포도당 결핍 상태에서도 살아남는 암세포에 관해 이해하고 이러한 암세포를 치료하는 것에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리소솜 속 ATP는 세포 사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 연구는 이런 세포 사멸에 관련된 연구에도 사전 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기 교수님 연구실 K21 조교를 맡은 김창엽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에 대해서 잠시 조금 답을 하자면 저에게 과학 혹은 연구란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기심이 없는 과학이랑 연구는 시작도 아마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모든 과학이나 연구는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그냥 간단히 말하면 카이스트 내에서 낯선 환경에서 다들 잘 적응해서 지내준 것 같고
그다음에 연구도 잘 따라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혹은 그 다음에 카이스트 안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저에게 과학은 문제집 풀 때 그 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제집 풀 때 모르는 거 있으면 답지를 슬쩍 보곤 하잖아요. 그럼 다 이해가 되는데 세상 만사도 과학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ULP 이번에 두 번째 참여하고 있는데요. 일반고 학생으로서 솔직히 이렇게 저희는 R&D 과정도 없고 과학 연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프리ULP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 대면 활동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과학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전부터 예나 지금이나 그때까지 인간이 추구하는 바가 이제 그 인류의 번성이나 또 과학의 발전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추구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장차 이런 과학자가 된다면은 이러한 과학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번 프리얼피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도 프리얼피 9기를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연구실도 며칠밖에 못 하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청해서 한 거의 2주 가까이 여기에서 카이스트에서 지내다 보니까 조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조교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네,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통 질문은 저에게 연구란 수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영하는 법을 알아도 실제로 물에 뛰어들지 않으면은 그때 느낄 수 있는 부력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상 두렵긴 하더라도 실제로 그 물에 뛰어보고 이제 빠지면서 고생도 해보고 하면서 배워가는 그 과정이 연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깊이 들어갈수록 힘들지만 얻는 것이 많은 것도 연구랑 유사한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이제 뚜렷한 목표나 주제를 잡고 딱 이렇게 연구를 제대로 해보니까 실제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장비들도 체험해 보면서 신기한 점들이 많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같이 소중한 시간을 보내준 팀원들과 조교님과 그리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과학이란 안경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흐릿했던 세상을 과학이라는 안경을 통해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이 안경 없이도 세상을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과학과 하나 되어 과학을 사랑하고 탐구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프리-URP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험 도구를 다루는 방법, 실험 시 사용하는 여러한 시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실험이 진행되는 원리, 연구 결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까지 1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연구 전반에 걸친 과정을 따라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함께 질문하고 호기심을 가져준 친구들과 바쁜 와중에도 저희를 지도해 주신 조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에게 연구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리URP를 통해서 사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연구를 제대로 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연구실도 직접 출입하면서 연구실 분위기도 좀 느끼고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걸 하면서 좀 막연했던 제 미래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실 연구도 그런데 카이스트에서의 생활도 되게 이번에 재밌었고 그리고 좋은 팀원들이랑 좋은 연구할 수 있어서 좋았고 잘 챙겨주셨던 조교님이랑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